안녕하세요.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 캐시우드 하면 보통 테슬라나 줌 이런 기업들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의 대명사죠. 그런데 최근에 그녀의 아크 인베스트가 정말 조용히 사들인 종목들을 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인데요? 반도체 거인, 또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핀테크 유니콘, 그리고 이름도 아주 생소한 자율주행 트럭 회사까지. 아, 듣기만 해도 정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미션이요? 네. 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세 가지 선택, 브로드컴, 클라르나, 코디악 AI. 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서 캐시우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대체 뭘까? 함께 탐정처럼 파헤쳐보는 거죠. 재밌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요? 솔직히 저는 좀 의외였어요. 브로드컴이라니. 몇 년 전만 해도 월가에서는 거의 따분한 배당주의 대명사였잖아요. 맞아요. 안정적이긴 한데 혁신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파괴적 혁신의 상징인 캐시우드가 왜 지금 여기에 베팅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따분한 브로드컴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 달라졌나요? 지난 몇 년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했어요. AI 혁명의 숨은 주역,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된 거죠. 기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브로드컴의 기술을 거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9%요? 잠깐만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우리가 AI 모델을 돌리든 클라우드에 접속하든 그 밑단에는 브로드컴이 다 까여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럼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의 도로와 항만을 다 쥐고 있는 인프라 기업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최근 실적을 보면 그 변화가 더 극명하게 보여요. 실적이요? 네, 지난 분기 매출이 28% 늘었는데 그 성장을 이끈 엔진이 바로 AI 반도체 부문이었습니다. 아, AI 쪽이 이쪽 매출만 무려 74%가 폭증했거든요. 74%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브로드컴을 더 이상 배당주가 아니라 핵심 AI 성장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가치주가 성장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무리 AI 성장주라고 해도 주가 수익 비율 PER이 71매에 달한다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아, 네, 그지죠. 이미 오를 만큼 다 오른 꼭지에서 잡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죠. PER 71배, 분명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브로드컴의 미래 이익 추정치를 정말 무섭게 올려잡고 있거든요. 미래이익 추정치를요? 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주당 12달러 정도 벌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14달러 이상을 예상해요. 이걸 기준으로 2027년 예상 실적을 땡겨와서 계산하면 PER은 24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비싸 보이지만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성장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매수한 시점도 정말 절묘해요. 타이밍이요? 최근 고점에서 20% 가까이 주가가 빠졌을 때, 심지어 매수 당일에도 4% 하락했을 때 들어갔거든요. 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갔군요. 네, 그녀는 이걸 위험 신호가 아니라 본질 가치가 튼튼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회로 본 거죠. 과거의 명성,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주였다는 점도 되게 재밌어요. 주가가 폭등해서 배당 수익률은 0.8%로 낮아졌지만 배당금 자체는 15년 연속 늘려왔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AI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거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브로드컴은 캐시우드 포트폴리오의 묵직한 앵커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마쳤습니다. AI 시대의 단단한 기반에 대한 투자, 브로드컴. 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의 신뢰를 잃고 고장난 IPO라는 오명까지 쓴 클라르나.
패팅이었거든요. 아, 클라르나?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또 다른 투자 철학, 즉 시장의 오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클라르나 정말 흥미로운 사례죠. 선구매 후결제, BNPL이라는 아주 힙한 분야의 선두주자인데 상장 당시 공모가가 $40였던 주식이 지금 $30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죠. 고장난 IPO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예를 들면 치열한 경쟁이라던가 수익성 문제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런 우려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가와 비즈니스의 본질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분리해서 본다. 과연 비즈니스도 고장났는가? 이걸 물어야죠. 상장 후 첫 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이 28%나 성장했습니다. 28% 성장이라 주가만 보면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장세가 더 가팔랐고요. 더요? 네, 더 놀라운 건 규모입니다. 클라르나가 한 분기에 처리하는 총 상품 거래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3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습니다. 40조요? 한 분기에? 네, 이건 어지간한 카드사나 은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클라르나 플랫폼 위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비즈니스는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수익성 아닌가요? BNPL 기업들이 돈을 막 쓰면서 외형만 키우는 모델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클라르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BNPL 산업 전체의 숙제죠. 그렇죠. 다만 클라르나는 그 거대한 사용자 기반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광고나 쇼핑 추천 같은 고수익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죠. 아, 사업 다각화를 하는군요. 네, 경쟁이 치열한 건 맞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크고 있어서 애플페이나 어펌 같은 경쟁자들과 함께 성장할 파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비권능이 회사의 본질적인 성장성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베팅은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숫자에 기반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 시장의 오해가 풀리고 비즈니스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믿음. 어쩌면 가장 큰 수익은 바로 이런 오해 속에서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사는 건 쉽죠. 하지만 모두가 외면할 때, 그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투자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클라르나는 그 철학이 담긴 상징적인 선택인 셈이죠. 좋습니다. AI 시대의 기반, 브로드컴, 그리고 AI 시대의 소비, 클라르나까지 살펴봤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건 앞선 두 기업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베팅입니다. 바로 코디악 AI. 코디악 AI?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아직은 좀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분야의 작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사실 자율주행하면 대부분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승용차를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코디악 AI는 시가총액도 16억 달러 정도로 작아서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이런 작은 회사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코디악 AI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영리한 전략이요? 네, 모두가 복잡한 도심에서의 로보택시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매달릴 때 이 회사는 훨씬 단순하고 돈이 되는 시장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아, 다른 시장을 봤군요. 바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 운송이죠. 도심처럼 돌발 변수가 많은 곳이 아니라 정해진 구간을 길게 달리는 고속도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아, 문제를 더 작고 풀기 쉽게 재정의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연구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되고 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데요. 네. 현재 코디악의 기술, 코디악 드라이버가 탑재된 트럭 10대가 실제 고객의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고객들은 이 서비스에 돈을 내고 있고요. 돈을 내고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유료 운행 시간이 이미 5,200시간을 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데 고객들이 돈을 내고 트럭을 운행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SF 영화가 아니라 지금 미국 고속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안전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게 바로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 덕분이죠.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가 300만 마일에 달해요. 300만 마일. 지구에서 달을 6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모델을 훈련시켜서 기술적 신뢰도를 입증한 겁니다. 와, 월가의 한 투자은행 노슬랜드에서는 코디악은 자율주행의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인 가상 운전자 코드를 이미 해결했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 최선호주 중 하나로 꼽기도 했어요. 이미 가장 어려운 산은 넘었고 이제 남은 건 이 플랫폼에 트럭을 얼마나 많이 추가하느냐, 즉 확장성의 문제만 남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초창기 클라우드 서비스처럼요. 정확합니다. 그 분석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 대비 82%나 높은 수준이에요. 82%요? 만약 코리악이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성장 잠재력은 그 이상일 수도 있죠. 물론 작은 기술 기업인 만큼 규제나 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성장주 베팅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처음엔 무작위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저도 그렇네요. 안정적인 거대 기술주 브로드컴, 시장에서 오해받는 핀테크 성장주 클라르나,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래 기술의 선두주자 코디악 AI. 이 세 가지 선택을 관통하는 캐시우드의 진짜 전략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AI 관련주를 산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AI가 경제의 각기 다른 핵심 영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입체적인 베팅으로 보입니다. 입체적인 베팅이요? 네. 첫째,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즉 수도관과 전력망에 해당하는 브로드컴에 투자했죠. 둘째, 그 인프라 위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하는 방식을 혁신할 결제 시스템, 클라르나를 선택했습니다. 인프라 그리고 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디지털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물류라는 실물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가장 대담한 시도, 코디악 AI에 베팅한 거고요. 인프라, 결제, 물류. 와,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개의 큰 축이네요. 듣고 보니 정말 명쾌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포트폴리오 전략 관점도 더할 수 있겠어요. 브로드컴이라는 안정적인 항공모함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동안에 클라르나나 코디악 AI 같은 작은 고속정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런 함대를 구성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대 기업과 변동성은 크지만 미래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는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를 결합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하나의 철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겹의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의 큰 그림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AI가 만들어갈 미래에 세 가지 베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인프라, 결제, 그리고 물류에 해당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